우크라이나 초대 대통령은 크라우츠크인데 재선 도전에서 두 번째 총리로 지명 쿠치마에게 피합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총리가 여러 명이다 보기 때문에 이 표현상 두 명까지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른 3명, 4명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면서 보겠습니다. 대체로 역대 대통령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두 번째 쿠치마는 재임 중에 정경 유착 등 여러 문제를 일으켜 결국 2004년에 오렌지 혁명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오렌지 혁명은 순수한 내부적인 민주화 운동만 아니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때 대통령에는 쿠치마는 대통령 밑에 총리로 있다가 2대 대통령이 됐죠. 자, 3대 대통령은 역시 총리를 했던 유센코가 다음 대통령이 됩니다. 다음 대선 총리 역시 야누코비치 총리가 역시 또 대통령이 되고, 쪼콜리왕 체거에서 대표인 포르센코 역시 다음 대통령이 되는 정말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포르센코 역시 부패 종합 세트로 퇴임 후에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폴란드로 망명해버리죠. 물론 그 후에 복귀해서 최근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총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총리를 모두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회에서 총리를 지명하게 되면 또 복잡한 상황인데 그건 너무 깊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이렇게 총리하고 대통령이 경쟁 관계가 되다 보니까 대정책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요. 경제정책도 갈팡질팡을 하면서 동유럽에서 결과적으로 그 최빈국 나라가 되는 거죠. 국가의 자원, 규모, 인구, 하늘이 부여했다고 하는 천의 흑토를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자연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최빈국으로 떨어진 상황이 다 이거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언론에 별로 나오지 않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사가 지난 30년간 진행됐습니다. 여기에 기업인과 정치권의 공공연히 결탁해서 국부를 빼돌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회사 대표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가스회사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또 총리가 됐다가 당신 공공정자 사장님 주지사로 가주세요 하고 주지사가 되고요. 또 강요가 부패기업과 또 연계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재벌 회장이 수십 명의 국회의원의 후견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주무르고요. 또 이윤을 주고받고 하고요. 이런 상황이 우크라이나의 초기부터 거의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나고 있죠.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 대통령은 많이 소개됐습니다만은 정치 권력의 뒷배임에서 네오나치의 돈줄 역할도 했고 여전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인 이고르 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최고의 재벌 그룹의 대표가 방송국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국 프로에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41살의 코미디언 출신 배우였죠. 단순히 방송국에 출연만 했던 건 아닙니다. 이고르 콜로가 이 젤렌스키의 그 극단을 또 협찬하기도 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미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주변국에서는 이고르 콜로가 양성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후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다른 나라 패턴에 보면 늘 제3세기 있어왔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그 총리를 2번이나 했고 친서방파의 상징이 티모센코 선거 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그 핍박을 받아 직권 남용 혐의로 2011년 8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죠. 그래서 서방에서 빨리 석방해라 이렇게 많이 나왔던 인물이고, 우리 MB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그 총리 자격으로 방문했던 분이기도 하죠.
일반인에게는 아마 오렌지 공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별명이 있죠. 바로 가스 공주입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처음에 비디오 복제 사업을 하면서 자본 축적, 돈을 모았고요. 우크라이나 가스 업계를 평정할 정도로 자산을 쌓아서 가스 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러시아산 가스 공급권을 둘러싸고 우크라이나의 유명한 재벌인 아핫 브라킨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축구 경기장에서 폭발물로 그 즉사를 하는데요. 유력한 그 용의자로 지목을 받았죠. 그런데 티모센코가 권력을 잡으면서 하수인 몇 명이 기소되는 선에서 사건이 종결된 그런 일도 있었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이익공 관련된 권력 살해 사건, 연루설로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친서방파, 민주화 투사 또는 뭐 오렌지 공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러시아 푸틴과는 적대 관계일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당시 대통령인 유센코하고 이제 경쟁 관계일 때 티모센코가 다음 대선 나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다 견제하기 위해서 가스 기업을 통해 들어오는 돈줄을 끊기 위해서 티모센코가 푸틴과 직접 담판을 지어가지고 가스 공급권을 우회하지 않고 직접 수입하는, 그렇게 수입 루트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10년 동안 가스 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하게 하는데 이때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리란 사람이 정적의 정치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자국 수입 가스를 비싸게 푸틴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황당한 일을 벌이게 되죠. 결국 이게 감옥형이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서방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죠. 어떤 이유에서든 감옥을 충분히 갈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 민주화의 상징인 티모센코는 이 다음에 벌어진 2013년도 일어난 마이단 혁명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반대파는 늘 비리로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게 하고, 이해관계가 맞은 사람은 대단히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사람으로 띄우는 수법이 뭐 늘 그래 왔었죠. 그래서 민주화 투사와 독재자, 민주화 투사와 히틀러의 부활, 뭐 보통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죠. 대쿠바 작전을 펼쳤던 미국의 여러 가지 심리전 내용들을 보면 상상할 수 있을 내용들입니다. 유럽마이단 공식 전개 상황을 쭉 좀 일정별로 좀 보겠습니다. 야누코비치가 친EU 정책을 철회하면서, 이것도 복잡합니다만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013년 11월 21일부터 친서방 세력의 키이우 시위 발생. 자, 키이우가 어디예요? 키예프가 중부 지역이죠. 당연히 친서방에 가깝습니다. 반러시아적이라는 겁니다. 시위가 발생할 때 이런 특성들이 좀 전제돼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시위가 저 동쪽이나 남쪽에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위 강경 진압이 생방송으로 중계됐고 시위가 확산됩니다. 대통령이 서방과 협상을 재개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요. 네오나치 자칭 민족주의자 세력이 돌격대 역할을 하면서 시위가 격화됩니다.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반시위법이 제정되고요. 아예 시가 진 전쟁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월 18일 다음 해입니다. 경찰의 발포로 18명이 사망합니다. 이것은 다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경향성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시위대 총격으로 경찰이 16명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신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검찰이 발포한 특수경찰은 체포시나 시위대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나는 발표 명령 내린 적 없다. 이건 뭐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폴란드 외부장관의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군 투입을 하려고 하자 푸틴이 전화를 걸어 군 투입 반대했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2월 21일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중재를 나섭니다. 그리고 타협안이 합의를 봅니다.
타이완 합의를 봤는데 조 바이든한테 직후에 전화가 오죠. 타이완 합의됐고 주요 건물에 있는 경찰병을 수도 외곽으로 철수하세요라고 요청, 모르겠습니다. 점잖은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후인 2월 23일 시위대, 그냥 시위대가 아닙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관저, 의회 등 주요 관공서를 무력으로 점령해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준군사 쿠데타로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점령한 상태, 여당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회, 그 의회에서 대통령을 만장일치로 탄핵하고 그 의회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투르치노가 임시 대통령이 되고 그 의회에서 대통령 선거 일정을 잡고 그 의회에서 러시아, 앞서 소개드렸죠. 러시아가 어떤 위치인지 제2공용호 사용금지법을 의결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정치 상황에서 러시아 금지 등등을 이야기하는 게요. 그리고 티모셴코가 석방이 됩니다. 즉각 미국과 유럽은 지지를 하게 되고요. 지지를 보내고요. 앞에 어디죠? 남미 상황과 좀 비슷하죠. 국회의장을 바로 인정했다고 하는 상황인가요? 시위대는 지방으로 확산됩니다. 이때 확산되는 걸 누가 하느냐? 이때 그 시위전 주도했던 이 팀들이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 전체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지방청사를 점거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도청을 점령하는 거죠. 도청 청사를. 그리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동부지역 또 남부지역에서는 위기를 느끼고 자치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투표를 해서 90몇 프로인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이렇게 독립선을 하게 되고요. 동부지역에서 독립 움직임 또는 자치 움직임을 강화하려고 하는 게 유로마이단의 전체 과정입니다. 흥미롭게도 쿠데타 선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조 바이든 부통령의 둘째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유로마이단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기업에 속하는 부리스마 홀딩 이사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회사의 실제 오너가 이고르 콜로모이스키라는 재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직접 대통령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30여 명의 후견 역할을 하고 있고 유로나마단 신정부인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지명으로 드네프르의 주지사를 직접 하기도 한 건물입니다. 앞서 그 방송국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대통령이 젤렌스키의 코미디 극단도 지원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젤렌스키가 대통령으로 나와 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방송국도 콜로모이스키의 소유입니다. 인터넷 영문으로 이렇게 검색해보면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대통령 출마 기간 동안에 인적, 물적, 법률단 지원도 당연히 했고요. 킹메이커 이상의 관계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지만 대통령 배역을 연기하던 코미디언이 인기가 높아지자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믿는 분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콜로모이스키는 정치인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돈바시 지역에서 러시아계를 상대로 끔찍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네오나치 군사조직 극우 민명대 물주이기도 합니다. 이 라인은 다 또 미국의 극우 라인과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마이단 이후 드러나거나 사실로 확인된 사안들입니다.